나는 평생 아버지와 마음을 섞어본 적이 없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우리 집은 원래 그런 집이니까 다른 집도 다 이럴 거라 생각했다.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지금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질 않는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냥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 감정. 공허함? 서운함? 아니면 그냥 익숙한 거리감일까? 초등학교 정문 앞. 아침마다 그곳엔 늘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친구들은 아버지 손을 잡고 등교했다. 어떤 아빠는 아이 가방을 들어주고 어떤 아빠는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잘 다녀오라고 말했다. 나는 늘 혼자였다. 운동회가 있던 날, 다른 애들 아버지는 땀 흘리며 응원하고 2인 삼각 달리기에 참가해서 아이와 함께 웃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오겠다는 말도 한 적이 없었다. 소풍날도, 학예회 날도, 생일날도 마찬가지였다. 아빠가 바쁘니까라는 엄마의 말이 익숙해질 무렵, 나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됐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저녁 식탁에 앉으면 늘 같은 질문 두 가지. 공부는 했냐? 밥은 먹었냐? 그게 전부였다. 대화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의무적인 질문들. 나는 네라고 대답했고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텔레비전 소리만 식탁을 채웠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 뭐하고 놀았는지, 요즘 무엇이 재미있는지 그런 걸 물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도 묻지 않았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요즘 기분이 어떤지.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중학교 2학년, 처음으로 아버지와 크게 부딪혔다. 진로 상담 주간이었다. 나는 미술을 하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의 대답은 명확했다. 그런 걸로 밥 먹고 살 수 있냐? 설득하려 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라고 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도 들지 않고 신문만 봤다. 현실을 봐라.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라. 그게 끝이었다. 토론도 대화도 아니었다. 일방적인 통보였다.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다. 친구 문제로 힘들 때, 진로 때문에 고민될 때, 연애가 힘들 때, 나는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털어놓지 않았다. 아니,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넌 약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참고 견뎌라. 돌아올 답이 뻔했으니까. 차라리 혼자 사귀는 게 나았다. 한 번쯤은 내 편이 돼주길 바랐다. 한 번쯤은 괜찮아, 내가 잘할 거야 라는 말을 들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현실적이고 냉정하고 무뚝뚝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상처는 쌓여갔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26살, 독립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내 공간이 생겼다는 게 좋았다. 가끔 집에 들렀다. 명절이나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 식탁은 여전했다. 아버지와 나, 그리고 그 사이에 긴 침묵. 어머니가 이것저것 물어보셨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식사만 했다. 잘 지내냐? 라고 물으면 그럭저럭이라고 답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돌아가는 길 현관문을 나서며 생각했다. 우린 원래 이런 사이야. 이게 정상이야. 어쩔 수 없어. 체념이었다. 포기였다. 아버지도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나도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런데 석 달 전 갑자기 전화가 왔다. 어머니였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뇌출혈이었다.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119로 실려갔다고 했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아버지. 의사는 말했다. 나이도 있으시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음의 준비?
나는 준비가 안 됐다. 아니,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몰랐다. 침대 옆에 앉아서 아버지를 봤다. 항상 강하고 무뚝뚝하고 차갑게만 느껴졌던 그 사람. 지금은 너무나 작아 보였다. 주름진 손, 창백한 얼굴. 손을 잡아야 하나? 말을 걸어야 하나? 근데 뭐라고 말하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 이틀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이 차려졌다. 조문객들이 왔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좋은 분이셨는데, 성실하신 분이셨어. 항상 책임감이 강하셨지라는 그 말들이 낯설었다.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맞나? 내가 아는 아버지는 차갑고 무뚝뚝하고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아버지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영정 사진 속 아버지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런 표정, 나한테는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문득 생각했다. 나는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걸까?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친척들과 정리를 하고 계셨다. 나는 아버지 방 앞에 섰다. 평생 들어가 본 적 없는 공간. 늘 닫혀있던 문.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웠다. 아버지가 남긴 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천천히 문을 열었다. 삐걱 소리와 함께 먼지 냄새가 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아버지의 방.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작은 책상, 낡은 옷장, 싱글 침대 하나. 생각보다 훨씬 좁았다. 어머니가 뒤에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물건들 좀 정리해야 하는데 너도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챙겨라. 필요한 게 있을까? 이 사람한테서? 하지만 어차피 할 일도 없었고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했다.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볼펜 몇 개, 오래된 수첩, 영수증 다발. 평범한 것들이었다. 아니, 평범해 보였다. 영수증을 하나씩 펼쳐봤다. 병원 영수증이 유난히 많았다.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 날짜를 보니 2년 전부터였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아프다는 말 한 번이라도 했으면. 아니다. 내가 물어본 적이 있었나?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그런 말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나? 없었다. 나도 관심이 없었으니까. 다른 서랍을 열었다. 대출 서류가 나왔다. 2차 대출, 3차 대출. 금액이 적지 않았다. 언제 이런 빚이? 근로계약서도 있었다. 계약직. 그것도 3년 전에 정년퇴직 후 다시 들어간 거였다. 급여는 절반으로 줄어 있었다. 그 나이에 그 몸으로 왜 계속 일을 한 거지? 야근 수당 명세서, 빼곡히 적혀 있는 날짜들, 주말 근무, 철야 근무, 미지급된 수당들, 붉은 펜으로 청구 보류라고 적혀 있었다.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던 거지? 옷장을 열었다. 낡은 작업복 몇 벌, 세탁을 여러 번 해서 색이 바랜 셔츠들, 구두도 몇 켤레 있었는데 밑창이 다 달아 있었다. 옷장 맨 윗칸에 상자 하나가 있었다. 끌어내렸다. 먼지가 풀썩 날렸다. 상자를 열었다. 약 봉투가 가득했다. 진통제, 소염제, 혈압약, 복용 날짜가 적힌 스티커들. 거의 매일이었다. 그 밑에는 통장이 몇 개 있었다. 펼쳐봤다. 잔액은 거의 없었고 매달 같은 날짜의 출금 내역만 반복됐다. 학자금, 대출 상환, 생활비, 이체, 병원비. 손이 떨렸다. 이걸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숨이 막혔다. 그때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다. 많이 놀랐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도 다 알았던 건 아니야. 아버지가 말을 안 하셨으니까. 나는 물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다. 너한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정은 있었어. 아버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야.
최선? 그게 최선이었다고?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엄마, 그래도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힘들다고, 아프다고, 그런 말 하나 못할 정도로 바빴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랬어.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 나한테도 그랬으니까. 너 태어났을 때 말이야.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병원에 못 왔어. 야근 때문에. 근데 다음날 아침, 퇴근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어. 유리창 너머로 너를 한참 보더라. 1시간 넘게. 말은 안 했지만 표정이. 그날 아버지 얼굴은 내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 돌아가면서 딱 한마디 했어. 잘 키우자고. 그게 전부였지만 그 말 하나에 아버지의 전부가 담겨 있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다. 내가 중학교 들어갈 때 아버지가 새벽에 몰래 나가는 걸 봤어. 알아보니까 신문 배달을 하고 있었더라. 학원비 때문이었어. 대학교 입학금 낼 때도 아버지가 퇴직금을 다 썼어. 그것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았지. 근데 너한테는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왜요? 왜 말을 안 한 거예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미안해 할까봐?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어. 말없이 묵묵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믿기 싫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엄마, 한 번쯤은 칭찬해 줄 수도 있잖아요. 한 번쯤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으셨다. 그러게, 나도 그게 답답했어.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었어. 어쩌면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던 건지도 몰라. 그날 밤 혼자 방에 남았다. 계속 생각했다. 어머니의 말, 서랍 속 서류들, 병원 영수증들. 혹시 내가 모르는 아버지의 면이 더 있을까?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순간들이 있을까? 그때 책상 맨 아래 서랍에 뭔가 걸렸다. 잠겨 있었다. 열쇠를 찾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휴대전화 하나가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언제 사용했던 건지 모를 정도로 낡았다. 충전기를 꽂았다. 한참을 기다렸다. 화면이 켜졌다. 잠금 해제를 시도했다. 여러 번 실패했다. 그런데 생일을 눌렀더니 열렸다. 내 생일이었다. 메뉴를 둘러봤다. 문자도 사진도 거의 없었다. 연락처도 몇 개 안 됐다. 그런데 음성 녹음 폴더에 파일이 하나 있었다. 녹음 날짜는 아버지가 쓰러지기 일주일 전이었다. 파일 제목은 없었다. 재생 시간은 37초. 손가락이 재생 버튼 위에 멈췄다. 37초. 짧은 시간이었다. 근데 왜인지 누르기가 두려웠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혹시 내가 들으면 안 되는 내용은 아닐까? 손가락이 떨렸다. 재생 버튼이 보였다. 하지만 누를 수가 없었다. 37초. 그 파일 앞에서 나는 1시간 넘게 멈춰 있었다. 누르면 될 일이었다. 그냥 재생 버튼 한 번 누르면 되는 일. 근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걸 듣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 지금 이 파일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이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았다. 평생 쌓아온 마음들, 미움, 서운함, 억울함. 그런 감정들이 흔들릴까봐 두려웠다. 나는 아버지를 미워했다. 아니, 미워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했었다. 그게 내 방어 기제였다. 그런데 지금 이 파일을 들으면 그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다. 만약에 이 안에 아버지의 진심이 담겨 있다면? 만약에 미안하다는 말이 들어있다면? 이제 와서 그런 말을 들어서 뭐하나? 살아있을 때 한 번만이라도 해주지. 왜 이제 와서 녹음으로 남겨놓은 거야? 화가 났다. 죽고 나서 뭔가를 남겨놓는다는 게 비겁하게 느껴졌다. 반박할 수도 없잖아. 변명할 기회도 없잖아.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났다. 37초. 그 짧은 시간에 아버지는 무슨 말을 남겼을까? 혹시 유언 같은 걸까?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메모? 회사 업무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지. 하지만 왜 잠긴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놨을까? 왜 비밀번호를 내 생일로 했을까? 다음 날 아침, 어머니와 아침을 먹었다. 계속 신경이 쓰였다. 어머니께 물어봤다. 엄마, 아버지가 말 못할 비밀 같은 거 있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가우뚱하셨다. 비밀?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아니, 그냥 아버지 방 정리하다가 문득 궁금해서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다. 비밀이라고 할 것까진 없지만 아버지가 너에 대해서 자랑 많이 했어. 너는 모르겠지만. 자랑요? 나를요? 응. 회사 동료들한테, 이웃 어르신들한테, 자식이 대학 잘 들어갔다고, 회사 취직했다고, 독립했다고 되게 자랑스러워 하셨어.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 안 하셨는데. 그러게. 나도 그게 이상했어. 왜 정작 너한테는 말을 안 하는지. 내가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라. 괜히 우쭐해질까봐 겸손해야 한다고.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웃겨서 웃음이 나올 뻔했다. 겸손하게 만들려고 평생 칭찬을 안 하신 거예요? 아버지 생각은 그랬나 봐. 요즘 애들처럼 칭찬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엄하게 키워야 바르게 큰다고 믿었어. 아버지도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럼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거네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지. 악순환이었던 거야. 아버지도 피해자였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몰랐던 거지. 그날 오후, 나는 다시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37초. 여전히 재생하지 못하고 있었다. 화면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어쩌면 이 파일은 내가 들으라고 남긴 게 아닐 수도 있다. 아버지 자신을 위해 녹음한 건지도 모른다. 혼잣말처럼 정리가 필요해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목소리로라도 남겨두고 싶어서.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 뒤척였다. 어린 시절 기억들이 떠올랐다. 하나씩 천천히 무표정하게 밥상을 차리던 아버지. 그 표정 뒤에는 뭐가 있었을까? 말없이 내 방문 앞을 지나가던 발소리. 혹시 문을 열고 싶었던 건 아닐까? 운동회에 오지 않았던 그날. 혹시 회사에서 못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 고등학교 때 미술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현실을 바라고 했던 그 말. 혹시 그것도 나를 걱정해서였을까? 내가 실패할까봐, 힘들까봐, 그래서 더 안전한 길을 가라고 한 걸까? 아니야. 그건 변명이야. 아무리 그래도 자식 말 한 번쯤은 들어줄 수 있잖아. 하지만 어쩌면 아버지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걸까? 어쩌면 그게 아버지가 아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을까? 새벽 3시. 일어나서 물을 마셨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 방으로 갔다. 휴대전화를 켰다. 음성 파일이 보였다. 37초. 이번엔 정말 들어야 할 것 같았다. 안 들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손가락을 올렸다. 재생 버튼 위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에 땀이 났다. 한 번 더 망설였다. 정말 들어도 될까? 정말 준비가 됐을까? 아니다. 준비 같은 건 없어. 그냥 듣는 거야. 37초. 금방이야.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삐. 기계음이 들렸다. 그리고 숨소리. 천천히 들이마시는 소리. 잠깐의 침묵. 그리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버지의 목소리. 하지만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다. 평소에 무뚝뚝하고 낮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힘이 빠져 있었고 떨리고 있었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이걸 왜 녹음하는지 모르겠네. 누가 들을 것도 아닌데. 하지만 말이야,
한 번쯤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나는 말이 서툴렀어. 평생을 그렇게 살았지. 내 아버지도 그랬고, 내 할아버지도 그랬으니까.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래. 남자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배웠어. 근데 그게 너를 더 힘들게 한 줄 이제 알겠더라. 너무 늦게 알았지.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에 못 갔던 날 있잖아. 너 기억하나 모르겠네. 나는 기억해. 그날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었어. 안 가면 해고당할 수도 있다고 했어. 근데 말이야.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내가 상 받은 메달을 책상 위에 올려놨더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거기 놔두고 잤어. 나는 그 메달을 한참 동안 봤어. 1시간 넘게.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근데 그 다음 날도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못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 기억이 떠올랐다. 금메달을 땄던 날. 달리기에서 1등을 했었다. 아버지가 안 와서 속상했지만 그래도 자랑하고 싶어서 메달을 책상에 올려뒀었다. 다음 날 아침 메달은 그대로 있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그게 관심 없어서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걸 1시간 넘게 봤다고 했다. 중학교 때 내가 미술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반대했지. 현실을 바라고 했어. 내가 그때 얼마나 속상했을지 알아? 근데 말이야, 나는 정말로 내가 걱정됐어. 미술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나는 내가 힘들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았어. 안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었어. 지금 생각하면 그게 틀렸어. 내 꿈을 지지해줬어야 했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줬어야 했어. 근데 나는 그 방법을 몰랐어.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 손으로 입을 막았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올 것 같았다. 회사를 정년 퇴직하고 다시 계약직으로 들어갔을 때 너한테 말 안 했지. 창피했어. 아버지가 이렇게 형편없다는 걸 내가 알까봐. 새벽에 나가서 신문 배달한 것도 너는 모르지? 내 학원비 내려고 했던 거야. 근데 내가 알면 미안해할 것 같아서 몰래 했어. 허리가 많이 아팠어. 병원에 가야 했는데 돈이 아까워서 안 갔어. 진통제로 버텼지. 괜찮았어. 내가 공부하는 모습 보면 아프지 않았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서랍 속에 있던 병원 영수증들, 약은 수당 명세서들, 대출 서류들, 그 모든 게 이제 이해됐다. 내가 대학 들어갔을 때 나는 정말 기뻤어. 회사 사람들한테 자랑 많이 했어. 우리 아들이 대학 붙었다고. 근데 정작 너한테는 한 번도 말 안 했지. 잘했다, 축하한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말하려고 했어. 정말 말하려고 했는데 막상 너를 보면 입이 안 떨어지더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과거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하나씩 천천히. 대학 합격증을 받던 날.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있었다. 나는 혼자 좋아했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 손이 떨리고 있었다. 신문을 똑바로 못 잡고 있었다. 그때 그게 기쁨이었을까? 자랑스러움이었을까? 취직하고 독립하고 혼자 잘 살아가는 너를 보면서 나는 안심했어. 이제 내가 없어도 괜찮겠다 싶었어. 근데 동시에 슬프더라. 이젠 내가 필요 없구나. 이젠 내가 해줄 게 없구나. 참 이상하지? 자식이 잘 크는 게 기쁜 일인데 왜 서운한 건지 나도 이해가 안 돼. 식탁에서의 침묵들이 떠올랐다. 아버지와 나 사이의 거리. 나는 그게 무관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어쩌면 아버지도 외로웠던 걸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침묵했던 걸까? 요즘 몸이 안 좋아.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하래. 큰 병은 아니라는데 나이가 있으니까 조심하래. 그러면서 문득 생각했어. 내가 만약 갑자기 죽으면 너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들을 하나도 못하고 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라도 남겨. 목소리로.
언젠가 내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한 번은 말하고 싶었어.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흘러나왔다. 고맙다.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 못 돼줘서. 그리고 한 번쯤은 너한테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아버지는 너를 자랑스러워해. 사랑한다. 많이. 파일이 끝났다. 37초.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평생이 담겨 있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소리내서 울었다. 평생 참았던 눈물이 한 번에 쏟아졌다. 왜 이제야 말해? 왜 살아있을 때 한 번만이라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 나도 말하고 싶었어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근데 이제 늦었어요. 이제 아무도 내 말을 들어줄 수 없어요. 한참을 울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또 들었다. 또 울었다. 37초가 끝날 때마다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 서툰, 떨리는 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를. 그리고 문득 확인했다. 녹음 날짜. 날짜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아버지가 쓰러지기 사흘 전이었다. 이 파일을 누구에게 건네주려고 했던 걸까? 혹시 나한테 주려고 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혼자 간직하려고 했던 걸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그 파일을 10번도 넘게 들었다. 들을 때마다 울었다. 하지만 점점 눈물보다는 다른 감정이 커졌다. 궁금증. 아버지가 말한 것들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어머니께 물었다. 신문 배달했었던 거 맞냐고. 어머니는 놀라셨다.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가 비밀로 하래서 나도 너한테 말 안 했는데. 정말 했던 거예요? 응.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새벽 4시에 나가서 6시에 들어왔어. 몇 년 동안 했어. 학원비랑 교재비 내려고. 병원에 갔다. 아버지의 진료 기록을 요청했다. 2년 전부터 정형외과를 다녔다. 허리 디스크. 심한 상태였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많이 아프셨을 텐데 치료를 제대로 안 받으셨네요. 왜 이렇게까지 방치하셨을까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돈이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였을까? 가족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였을까? 아버지 회사에 전화했다. 예전 동료분과 통화했다. 아버지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어떤 분이셨는지. 동료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좋은 분이셨지. 묵묵히 일하시고 불평 한 번 안 하시고 정년퇴직 후에도 다시 들어오셔서 계약직으로 일하셨어. 자식들 뒷바라지 하신다고. 자랑 많이 하셨어요. 아들이 대학 갔다고, 취직했다고. 회식 자리에서 술 한잔 하시면 꼭 아들 이야기 하셨지. 표정도 밝아지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또 다른 얼굴.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나를 걱정하고, 나를 위해 희생했던 사람. 왜 나한테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멀리 있었을까? 아니다. 어쩌면 멀리 있었던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도 다가가려 하지 않았으니까. 어린 시절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로 보였다. 무표정하게 밥상을 차리던 아버지. 그건 무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몫을 줄여서라도 내 밥그릇을 채우려던 모습이었을까? 운동회에 오지 않았던 날. 회사에서 정말 못 나온 거였다. 안 가면 해고당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거였다. 미술을 반대했던 것도 현실적인 걱정 때문이었다. 내가 힘들까봐, 실패할까봐, 모든 게 다르게 보였다. 아버지는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었다. 단지 표현할 줄 몰랐을 뿐이었다.
서툴렀던 거였다. 자기 아버지한테도 사랑받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 방법을 몰랐던 거였다. 그래도 아팠다. 여전히 아팠다. 그 상처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다. 원망만 할 수는 없었다. 주말에 묘지에 갔다. 아버지의 묘 앞에 섰다. 작은 비석, 이름 석자, 꽃을 놓고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나 당신이 싫었어요. 미웠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나한테는 차갑게 대하는지, 왜 한 번도 따뜻한 말을 안 해주는지, 왜 나에게 관심이 없는지. 평생 그게 억울했어요. 서러웠어요. 목이 메었다. 하지만 계속 말했다. 근데요. 녹음 파일 들었어요. 37초짜리. 아버지 목소리 들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아버지도 힘들었다는 거. 아버지도 서툴렀다는 거. 아버지 나름대로는 최선이었다는 거. 완벽하게 용서할 수는 없어요. 아직도 아파요. 상처는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였다는 걸 이제 인정하려 해요. 나를 사랑했다는 걸 믿으려 해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37초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이거요. 지우지 않을게요. 평생 간직할게요. 가끔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아버지 목소리.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목소리.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햇살이 따뜻했다. 그리고 약속할게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게요. 내 아이한테는, 내 주변 사람들한테는 마음을 표현할게요. 사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 고맙다고. 그 말들 자주 할게요.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말들을 내가 대신 완성해 갈게요. 일어서려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었다. 아버지, 나도 말하고 싶었어요. 살아계실 때 못한 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묘지를 나왔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여전히 가슴은 아팠지만 조금은 편안해진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께 전화했다. 엄마, 나 집에 갈게요.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 해주세요. 셋이서 먹는 기분으로. 저녁 식탁.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아버지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릇은 놓았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 이야기를 나눴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아버지가 보면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웃는 모습. 엄마도 알아요? 아버지, 날 자랑스러워 했다는 거. 당연하지. 항상 그랬어. 너는 아버지의 자랑이었어. 그날 밤 방에 혼자 누워서 휴대전화를 켰다. 37초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툴고 떨리고 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나도 작게 따라 말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37초는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내가 평생 아버지에게서 듣지 못한 말들을 모두 담기에 충분했다. 아버지는 말하지 못한 문장들을 녹음으로 남겼고 나는 그 문장들을 내 삶 속으로 가져왔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서툴러도 부족해도 그래도 사랑은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의 37초를. 그리고 나의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이 하지 못했던 말들을 세상에 전할게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요.